알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재밌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라리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라리가는 현재 1위부터 8위까지가 다른 9등부터 팀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이제 재정적으로 좀 문제를 겪고 있는 라리가 아닙니까?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게 지금 1등부터 8등까지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8등인 팀이 아틀레틱 빌바오인데 빌바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궁극의 목표는 코파델레이 우승이거든요.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아직 지금 빌바오의 코파델레이 그 준결승 2차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 아틀레틱 빌바오는 8등인데 사실은 승점으로 보나 그리고 이제 코파델레이에 좀 더 전념할 것, 물론 이제 경기가 뭐 준결승 2차전 뭐 결승만 하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선수층을 봤을 때는 1등부터 8등까지 어쨌든 바람직한 팀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8등인 아틀레틱은 현실적으로 4등 도전에는 조금은 이제 가장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과 선수층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어디까지가 경쟁이냐면 이제 7등까지 경쟁이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뭐 가장 1등이고 세비야가 바로 얼마 전에 끝난 경기에서 숙적 베티스에게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는 세비야의 요즘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세비야가 최근에 완전 부상 병동이거든요. 최근에 부상자들만 하더라도 라멜라 선수, 수소 선수는 뭐 장기 부상 이탈입니다만 여기에다가 레키크 선수, 몬티엘 선수,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 마르시알 선수는 임대 와가지고 뭐 골도 넣고 하기도 했는데 또 부상이 됐어요. 그리고 베티스전에서 파푸 고메스 선수까지 이제 쓰러졌거든요. 여기에 이제 헤수스 나바스 같은 선수도 최근에 이제 부상이 있다가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비야는 최근에 부상이 너무 많았고 이 부상들 가운데 또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완전치 않은 상태의 선수들을 조금 급하게 기용을 했다가 그런 선수들이 전반전 경기 도중에 다시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게 자꾸 겹쳐서 최근에 세비야는 일단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엔네시리 같은 공격수가 올 시즌 상당히 저조하고 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사실은 최근에 좀 흐름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1위를 쫓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세비야 자체가 계속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면서 자칫하면은 지금 2등 자리도 좀 위태롭겠다 싶었는데 베티스와의 맞대결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네. 3등 팀과 맞대결을 해서 그래서 현재 이제 세비야의 승점이 54점이 됐고 나머지 이제 4위권 경쟁자들과는 지금 8점, 9점, 10점 뭐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바르셀로나가 그 가운데에서 한 경기를 가장 적게 치른 팀이긴 하지만 이제 한 경기니까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아니고 그래서 세비야는 베티스전 승리로 인한 승점 54점으로 인해서 저는 일단 우승은 좀 하기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부상자가 최근에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남은 일정을 보더라도 세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8등 안에 드는 팀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팀들과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까지 6팀과 경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베티스전을 최근에 치렀으니까 사실은 8등 안에 드는 팀과 7번 경기인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첫 경기를 이긴 이겼죠. 겁니다. 그리고 세비야의 또 하나 문제는 웨스트햄과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웨스트햄도 부담이 되지만 세비야도 당연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세비야는 제 생각에는 54점의 지금 승점이면 4등 안에는 들겠지만 순위는 좀 드랍할 수도 있겠다. 한 3등이나 정말 앞으로 그 맞대결 이런 데서 막 패하게 될 경우에는 4등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2경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기가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순위 변동이 조금 가능한 그런 경기 수인데 제 생각에 세비야는 저는 2등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2등 후보는 누구냐? 바르셀로나가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는 저는 2등이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2등까지만 가면 차비 감독은 정말 찬양받을 확률이 높은데 바르셀로나가 최근 3경기 공식 경기에서 연속 4득점을 했거든요. 3경기 오바메양의 연속골. 그렇죠. 아스날의 박탈된 캡틴 오바메양이 지금 니코스는 아스날산. 3경기 연속골에 3경기에 모두 5골을 터뜨렸어요. 그 가운데는 약간 뭐 등 스치고 들어간 골도 있기는 합니다만 오바메양 선수가 그렇게 계속 득점을 해주면서 최근 3경기에서 무려 12골을 집어넣었는데 이 최근 경기들에서의 득점력은 마치 그
MSN 시절을 보는 것 같은 메시, 차비, 이니에스타 절정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그 정도 득점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제 그 차비 감독의 바르셀로나 축구를 보면 일단 압박의 강도, 압박의 조직력이 매우 향상이 됐고요. 네. 그리고 빌드업에 있어서도 이전 쿠만 감독 때보다 빌드업의 패턴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빌드업의 템포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압박과 빌드업이라는 그 현대 축구의 굉장히 중요한 두 축에 있어서 쿠만 감독 시절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눈부시게 향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수들도 잘 부응해주고 있는 데다가 바르셀로나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부상자들도 뭐 안수 파티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다 속속 다 돌아와 있어서 무려 지금 공격진을 보면은요. 오바메양, 아다마, 덴벨레, 루크 더용에다가 데파이 복귀했죠. 부진하지만 어쨌든 페란이 있죠. 여기에 가비 선수라든가 앞대 선수도 가능할 때는 공격으로 나설 수 있죠. 오히려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선수는 지금 활용도가 거의 사라지고 있을 정도로 공격 한 세 자리라고 했을 때 거의 지금 트리플에 가까운 이제 안수 파티 선수 한 명만 만약에 여기에 추가가 될 수 있다면 정말로 바르셀로나는 쓸 선수가 너무 많을 정도의 지금 공격진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덴벨레 선수가 또 최근 경기를 보면 엄청나게 각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덴벨레 선수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도 좀 흥미거리지만,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제 생각에는 그 갈라타사라이와의 지금 유로파리그가 걸려 있는데 유로파리그 대진도 나름 나쁘지는 않은 편이죠. 물론 기복이 약간 나오기도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기복이 나올 거고, 또 가장 변수 하나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 3월 하순에 엘 클라시코를 붙습니다. 이미 이제 차비 감독이 수페르코파에서 엘 클라시코를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석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 엘 클라시코는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정말로 좋아져 있다는 거를 전 세계에 한번 또 보여줄 기회예요. 그런데 반면에 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 경기는 레알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약간 바르셀로나를 더 확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또 조금 꺾일 수 있느냐, 그 분수령이긴 한데 전체적인 최근의 페이스와 여러 가지 팀 상태를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유로파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도 잘하면 2등 고지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팀보다는 별 차이는 아니지만 그 한 경기 적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의 상승, 세비야의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 포함해서 바르셀로나 그리고 세비야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따놓은 승점 때문에 어찌됐건 4위권에는 들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싸움인데, 나머지 한 자리 싸움은 결국은 베티스, 아틀레티코, 비아레알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미안한 팀이 이제 소시에다드인데, 소시에다드가 사실은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순위를 많이 지금 드랍을 한 상태죠. 그런데 소시에다드는 유럽 대회에서 또 지금 현재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유일하게 탈락한 스페인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사실은 일정상으로만 보면은 다른 대회가 없기 때문에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뭐 제기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시에다드는 4위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봐요.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이 4위권 경쟁을 하는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가장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가장 득점력이 저조하고, 첼로트, 뭐 이삭 이런 애들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못 그 넣어주죠. 이삭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지금 득점력이 아니고 또 부상으로 좀 빠졌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가장 저조한 득점력에다가 선수층이 제가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는 주요 선수가 한두 명 빠졌을 때 공백이 다른 경쟁 팀들에 비해서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아레알과 비교를 하자면 제라드 모레노라는 비아레알의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빠져 있는 동안에도 비아레알은 득점포가 유지가 되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또 해줘요. 그런데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삭이 못 나오는 경기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중원에 정말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는 미켈 메리노 선수가 빠져 있다거나, 사실 저는 메리노 선수가 있었으면 라이프치히와의 그 유로파리그 승부도 조금 더 소시에다드가 라이프치히에 근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메리노 같은 선수가 빠졌을 때 팀이 받는 여파가 굉장히 크고요. 야누자이 같은 선수가 빠져도 팀이 받는 여파가 크고, 오야르사발이 빠져도 팀이 받는 여파가 크고, 전체적으로 소시에다드는 중요한 자원들이 정말 한두 명만 부상이나 징계로 빠져도 전체적으로 팀이 좀 저조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경쟁 상대들과의 어떤 선수층에서의 승부는
설사 유럽 대회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시에다드는 조금 불리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승부에서 고비를 넘어가야 될 때 활용이 돼야 될 득점포가 결정적으로 다른 라이벌들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소시에다드는 여기서 약간 탈락이라고 보고 결국 승부는 비아레알과 아틀레티코와 베티스의 승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베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베티스의 변수는 이거예요. 이제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 라요전이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라요전이 치러질 것이고 라요전을 시작으로 라요전 그다음에 아틀레티코와의 맞대결이 있어요. 이 경기가 저는 전체적인 4위 구도에 이제 곧 벌어질 경기인데 베티스 대 아틀레티코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볼 때도 이 경기 승패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프랑크푸르트와 또 좀 어려운 대진이 됐죠. 베티스 입장에서는 프랑크푸르트전 그다음이 아틀레틱 빌바오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틀레틱 빌바오는 승점 차도 좀 나 있고 그리고 코파델레이에 더 집중할 팀이고 선수층도 약간 부족하기는 하더라도 그런데 또 라리가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쉽사리 이길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또 프랑크푸르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베티스는 라요, 아틀레티코, 프랑크푸르트, 아틀레틱 빌바오,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이어지는 이 5연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과연 승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을 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하락으로 가는 흐름을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3월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3월이 중요한 또 EPL에도 그런 팀이 맨유도 있었죠. 있었고, 네. 그런데 약간 좀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베티스가 약간 이제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서 또 베티스도 약점이 있는 것이 베티스는 소시에다드보다는 이렇게 명단을 딱 봐서는 선수층이 풍부한데? 네. 라는 느낌은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벤치 명단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나오더라도 그렇게 팀에 크게 임팩트 있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자원들도 있어서 그런 선수들을 빼고 보면 베티스도 그렇게까지 선수층이 좋다고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 5연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베티스에게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일단 말씀드렸던 그 3월 7일에 벌어질 베티스와의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승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2차전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맨유전이 지난 다음에는 물론 이제 맨유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 이제 일정이 추가되느냐 마느냐 갈림길은 있겠지만 그 맨유전이 끝나고 나면 라요, 알라베스, 마요르카, 에스파뇰, 그라나다로 이어져요. 요게 이제 주로 이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펼쳐지거든요. 아틀레티코는 요때 집중적으로 승점을 추가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베티스보다 않아요. 유리해질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아틀레티코는 지금 이제 사비치 선수가 또 부상에 돌입을 했는데 사비치 선수가 얼마나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이 부상이 길어질 부상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베티스와의 맞대결에서 사비치가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비치가 못 나오게 되면 펠리피라든가 에르모소의 수비력을 아틀레티코 팬들이 지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비치가 얼마나 건강하게 빨리 돌아오느냐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틀레티코의 그래도 최근의 희망은 헤난 로즈라든가 콘도그비아라든가 엑토르 에레라 같은 선수들이 요즘 약간 각성한 듯한 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앙투안 그리즈만이 부상으로부터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요 베티스전 그리고 맨유전이 좋은 흐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일정에서 아틀레티코는 좀 집중적으로 화력을 집중해서 여기서 승점을 좀 따야 되고 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사비치 선수는 아마 돌아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더 힘을 집중적으로 쓰게 된다면 저는 베티스보다 오히려 아틀레티코가 막판에는 조금 유리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비아레알은 아틀레티코도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비아레알이 아까 제가 8위 안에 드는 팀과의 맞대결이 이제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 2차전이 있기는 하고 물론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힘든 일정이 더 오느냐 안 오느냐가 또 결정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8위 안에 드는 나름 굉장히 어려운 상대들과의 맞대결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팀이 비아레알이에요. 비아레알은 앞으로
빌바오전이 하나 있고 세비야, 소시에다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바르셀로나가 있는데 빌바오까지 포함했을 때 4경기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일정은 있지만 강호 라이벌들과의 경기는 오히려 비아레알이 적고요. 그리고 비아레알의 최근의 공격 폼은 올 시즌 전체를 봤을 때 비아레알이 물론 이제 약팀들과 경기했던 코파델레이도 있긴 하지만 4골 이상 터뜨렸던 경기가 무려 8경기나 있어요. 그 약팀 2경기를 빼더라도 6경기에서 4골 이상을 터뜨렸는데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없을 때도 비아레알은 여러 선수들이 나눠 넣으면서 화력을 계속 살려왔거든요. 여기에 빌드업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바르셀로나가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셀로나 버금가는 팀은 저는 그 빌드업의 유연성에 있어서는 비아레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비아레알의 약점이 있죠. 골키퍼나 수비진에서 어이없는 실수 내지는 느슨한 또 수비 장면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득점하는 거 이상으로 사람 허무하게 만드는 그 이상한 실점들도 꽤 많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은 공격력은 좋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머지않아는 돌아옵니다. 아주 멀찌감치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당장은 못 돌아오겠지만 그래도 좀 있으면 제라드 모레노 선수도 여기 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남은 일정과 빌드업의 유연성, 조직력 그리고 득점포를 고려했을 때는 비아레알이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나설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베티스, 아틀레티코, 비아레알의 한 자리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세비야 바르셀로나는 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비아레알 두 팀 중에 한 팀만 딱 마지막 티켓 한 장을 꽂는다면 베티스는 빼고요. 베티스는 약간 한효님 뉘앙스가 좀 약간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비아레알 가능성이 있다. 비아레알. 네. 물론 아틀레티코도 선수단이 전체가 다 멀쩡하고 시메오네 감독이 최선의 용병수를 구사한다면 득점력이 높을 팀이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가 꼭 잡아야 될 상대들을 다득점 터트리면서 이길 확률이 높으냐, 비아레알이 그럴 확률이 높으냐라고 얘기한다면 비아레알이 오히려 최근에는 3점을 많이 따지 않겠느냐. 맞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장 지금 순위와 승점에서는 아래 있지만 비아레알이 살짝 좋을 수도 있다. 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티켓 싸움 누가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과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미래는 뭐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저희가 또 한 달 뒤에 또 과연 누가 될까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 달 모르는 뒤에 보니까 상황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시간생하고 있어. 이거 팀들 중에 몇몇 팀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과연 여러분들 누가 웃고 있을지 누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렇게 남아있는 경기 승점 싸움입니다. 이제는 뭐 승점 1점이 아니고 무조건 승점 3점을 가져가야 되니까 각 팀의 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 다시 얘기해볼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